안녕하세요. 두 남자의 깨달음 보편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남자의 깨달음 히로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또 에피소드 53번째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벌써 53번째 에피소드예요. 그쵸? 네, 벌써 53번째 에피소드고요. 1년, 두 남자의 깨달음이 시작한 지 1년도 넘었고 벌써 음, 2024년에 반이 예.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놀랍죠? 예. 시간이 빠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 어렸을 때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나이에 들어감에 따라서 시간이 더 빠르다. 그래서 네네. 저도 그렇구나 느꼈는데 최근에 네. 제가 한 방송에서 유재석 씨가 그 본인의 자녀한테 물어봤대요. 시간이 너는 어떻게 느껴지니? 이 유재석 흥미롭네요. 씨가 네. 생각할 때는 느리게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본인 어렸을 때 왜 우리 어렸을 때 시간이 굉장히 좀 느리게 갔잖아요. 네. 근데 그 자녀분께서 하시는 얘기가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 유재석 음, 씨한테. 학원을 많이 가나요? 네.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그거 보면서 이제 유재석 씨가 뭐 상당히 뭐 재미있었다 한 뭐 그런 얘기인데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어렸을 때 우리가 느리게 가고 지금 빨리 가는 거는 그 문화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지금은 어린 아이들도 시간이 빨리 가는 게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워낙에 모든 것들이 빠르게 흘러가는 그러한 환경적인 요인에 있다 보니까 뭐 음, 동영상 같은 경우도 뭐 1분에 모든 것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쇼츠 영상들이 대세가 네.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그런 영상 볼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명 만화다 그럼 유명 만화 1분짜리도 보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모든 것들이 짧게만 느껴지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는 좀 음, 더 자연과 함께하는 놀이가 많았다라면은 지금은 또 그렇게 또 아니니까 좀 빨리 네.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예.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제가 이제 어렸을 때랑 지금의 시간이 왜 좀 다른가? 살짝 생각을 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학원을 좀 많이 다녔어요. 저희 이제 예. 부모님도 학원을 하시기도 했고요. 예. 그런데 거기서 이제 나는 학원을 가고 싶지 않아서 강제로 다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어떠한 그런 그 액티비티도 다 강제로 했단 말이에요. 학교도 강제로 가야 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는 강제로 하지 않잖아요. 내가 하고 음. 싶은 그걸로 하고.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하면은 그 시간의 속도는 아무래도 몰입의 차이지 않을까. 어렸을 때는 내가 이거를 원하지 않아서 했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예. 시간이 안 가지 그랬을지는 몰라도 지금은 예. 내가 이거를 왜 하는지를 알고 음. 가는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몰입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예. 시간이 순삭이 된다라고 할 수 있을 음.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청취자분들은 어떠신가요?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신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시간이 조금 느리게 간다라고 느끼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저희 청취자분들의 연령대를 생각했을 때는 시간이 빠르게 간다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지드 크리슈 나 무르티. 네. 예, 네네. 이름이 좀 이름이 어려워요. 어렵죠. 네. 예, 크리슈나 무르티. 이렇게 지두 크리슈나 무르티는 인도의 위대한 사상가이자 영적 교사이며 50년 넘게 세계 각지를 여행하고 강연하면서 언어를 통해 언어라는 것은 내용물이지만 언어를 초월하고 내용물을 초월한 것을 전달하려고 했다. 생애 네. 후반기에 행한 어느 강연에서 이제 어느 강연을 한 거죠. 생애 후반기에 거기서 이제 나온 네.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비밀을 알고 싶은가요? 라고 이제 음. 물어서 청중을 놀라게 한 거죠. 갑자기 내 비밀을 알고 싶나요? 그러니까 청중이 놀랐겠죠.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듣고 있던 모든 사람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도대체 저 크리시나 무르티의 비밀은 뭔가 이랬겠죠. 음. 그 대부분의 또 청중들이 여기 보면 2, 30년 동안 그의 말을 들어왔다라고 한 걸 봐서는 네. 어 소위 요즘 얘기할 수 있는 대단한 팬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여전히 그의 가르침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긴 세월이 흐른 뒤에 마침 스승이 가르침을 이해할 열쇠를 주려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드디어 저분께서 비밀을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했겠죠. 네. 궁금하네요. 그럼 네. 이제 크리슈나무르티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이 나의 비밀입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일이 나는 일어나든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는 그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이렇게 더 이상 256, 설명하지 않았다. 네, 깔끔합니다. 네. 그게 256, 비밀이야 하면서. 네, 256페이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네, 좀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빌드업이 좋았다. 네, 빌드업이 좋았다라 크리슈나 무르티 요즘 표현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빌드업이 참 좋았다. 네, 그 진리는 참 단순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고요. 예, 그 지두 크리시나 무르티 이분의 강의가 저희 올라오거든요. 또 올라와 예, 온 것도 있고요. 명상에 예, 대해서. 근데 이번에 예. 올라올 거는 자녀와 그 관계에 대해서가 올라오는데요. 되게 비슷한 맥락입니다. 제가 그 편집을 하면서 봤는데 되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음. 그래서 거기서 그리고 끝나고 아 이게 끝이야? 하는데 정말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또 답이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지금처럼요. 네. 굉장히 단순하지만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다. 이 엄청난 경지입니다. 이처럼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신 분이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뭐 네. 생각했을 때 현존을 정말로 현존을 하시고 계신 분, 현재를 지금 그냥 살고 계신 분. 여러분들도 혹시 걱정이 있으시다면 걱정을 한번 좀 내려놓는 그것이 크리슈나 무르티의 비밀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걱정이 없는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으며,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한번 나눠볼 건데요. 예, 저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간단한 문장인데요. 평화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행복의 비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나요? 라고 음, 누가 질문을 던졌을 때, 에크하르트 톨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현재의 순간과 하나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이 당신을 살고 있음을 깨닫는다. 삶은 춤추는 자이고, 그리고 당신은 그 춤이다. 네. 되게 울림이 네, 있는 부분이라고 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가 우리가 지금 춤을 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춤을 추고 있는데, 춤을 추고 있는 자가 내가 아니라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음, 나는 그 춤 자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싱어 분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삶을 일어나고 벌어지는 거고, 그거를, 그거를 우리가 그냥 깨닫고, 그거를, 계속 스쳐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알고만 있으면은 내가 뭐 춤을 추건 여기서 이제 춤이라고 했으니까요. 춤을 추는 거를 그냥 알고 맡기는 거죠. 내 삶에. 맡기다 보면 춤을 추고 아, 나 춤을 추고 있구나. 혹은 다음에 어떤 뭐 감정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아, 나 이런 감정을 갖고 있구나. 네. 그거를 계속 보내고 아무리 걱정이 나도 예, 아무리 즐거워도 반대로 그거를 그냥 계속 갖고 있으면 계속 즐겁지만 계속 들뜨고 다음날까지 계속 들뜨고 그것 또한 현존이 아니라는 거죠. 부정적인 건 그렇죠. 말도 할 필요도 음, 없고. 예, 그러니까 내가 이 현재 순간을 살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선 다 이렇게 내보내는 거.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삶이라고 또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얘기를 음, 드리는데 지금 얘기를 나눠보니까 아무래도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또 중도이지 않나. 내가 너무 음, 행복하고 너무 불행하고 그것에 살고 있으면은 이 네, 순간을 집중을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순간에 살 수 있게끔 하려면은 중도를 지키는 것. 곧 음, 내가 너무 치우치지 않는 것, 그것이지 않나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중도를 지키는 것. 예, 사회생활에서 중도를 지킨다는 것은 좀 쉽지 않죠. 중도를 지켰을 때 좀 확실히 좀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의 음, 생각은 어때? 나는 그냥 이래. 그러면은, 너는 A 편이야, B 편이야?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해. 이렇게 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나는 네, 중간이다. 그럼 중간은 없어. 뭐든지 선택을 해. 이렇게 좀 사회적인 강요도 많이 있는데요. 맞아요. 네, 중도를 유지한다라는 거. 네, 쉽지 않지만 생활에서 자칫 잘못하면 좀 밍숭맹숭한 사람 뭐 네,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 중도의 길을 선택하는 너는 이거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어? 그럼 너는 네, 뭐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 약간 이렇게 또 느껴질 수도 있고요. 네, 맞아요. 네. 네, 제가 그렇게 한번 살아봤는데요. 네. 그렇게 살면은 아무도 안 불러주더라고요.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이제 그 편이 나눠져 네, 있잖아요. A랑 네, B랑 이렇게 얘기를 네, 네, 했잖아요. 너는 그러니까 이제 사내 정치라고 하죠. 그런 거에 저는 이제 중도를 지키면서 관심이 없던 거죠. 아무튼 그러다 음, 보면요. 그 두 곳에도 파벌이 나눠지고 거기서 생겨나는 갈등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물론 거기서도 멀어지지만요. 음, 거기서 또 생겨나는 그런 것들 뭐라 할까요? 예를 들어서 A에서 파티를 해요. 그러면은 A에서 파티를 할 때도 살짝 물어보기도 하지만 막 이렇게 야, 왜 와야지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아무튼 그런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음, 중도를 지키다 보면은 근데 재밌게도 내가 어떠한 공경에 처하잖아요. 그러면은 A나 B가 알아서 그 공경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 일이 해결이 되게끔요. 그러니까 네, 제가 그 지난 팟캐스트에서 얘기 드린 것 같은데 그걸 다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지하에서 어떤 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 음, 지하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B라는 파벌에서 제가 사고 난 거를 막 이제 A한테 떠들었습니다. 제가 올라와서. 네, 그러면은 이제 저는 가만히 있잖아요. 사고가 네, 난 건 진실이고 그게 정말로 났던 거고요. 그러면은 올라와가지고 나 사고 냈어. 음, 거기까지만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B가 와가지고 야, 얘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A는 알아서 하지만 이렇게 해서 너의 잘못도 있는 거고 저는 이제 그때 B랑 같이 사고가 났던 거니까요. 네, 그렇게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지 왜 더 이상 말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까지 얘기가 네, 나오거든요. 아무튼 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이 그렇게 또 풀리고 네, 그런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도를 좀 지키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네, 여기서는 단어가 저희가 지금 중도를 얘기하고 있지만 네. 그렇게 좀, 뭐, 중립을 좀 지키거나 아무 것에 치우치지 않는다면은 알아서 주변에서 이렇게 잘, 레고처럼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음, 중도를 지킨다는 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중도를 잘 지키시는 거 사실 중도가 쉬운 길은 아니죠. 예. 어느 한 편에 속하면 좀 쉬워요. 그렇죠? 예. 네. 좀 쉬운 부분도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도를 지킨다는 거는 쉬운 건 아닌데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는 펜듈럼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중도를 잘 지켜야 되겠죠. 저는 이어서 중도를 지키는 것 어떻게 보면은 여기 나 페이지에 258페이지 나온 이야기 속에 선사가 중도를 잘 지킨 것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 258페이지 이 내용을, 한 단어로 얘기를 하자면요. 그런가라는 이제 이건데, 저희가 이 그런가. 부분을, 예,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제가, 왜냐 하도 선사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다 네. 보니까, 네,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도 좋을 내용이에요. 이 지금 중도 타이밍에서. 뭐냐면은, 일본의 한 마을에 하쿠인이라는 선사가 살고 있었는데 뭐 그는 네. 큰 존경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막 영적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뭐 그를 찾아가고 막 그랬다고 했는데 어느 날 음, 절 옆집에 사는 10대 소녀가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절 옆에 있는 소녀가 임신을 했으니 누가 봐도 당연히 음, 의심스럽겠죠. 그래서 화가 난 부모가 이제 아이한테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소녀가 또 소녀가 마침내 이야기를 하는데 하쿠인 선사가 내 아버지, 어, 그 아이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아니, 뭐, 스님이, 뭐, 예를 들어서 선사가 이래도 되는가 해서 몹시 흥분한 부모는 당장 선사에게로 달려가서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막, 여러분 드라마들 많이 보셨죠? 그런 상황입니다. 드라마, 네. 막장 드라마 상황. 김치 그래서, 싸대기 이런 예, 지금 김치 싸대기 분위기예요. 장면이에요. 그래서 뭐, 김치 싸대기 하진 않았겠지만, 그래서 막 따지니까 그가 결국에는 그런가. 그가 아이의 아버지임을 딸이 자백했다고 말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은 우리 딸 아이의 아버지라는데, 우리 딸이 그렇게 얘기했다. 당신이 아버지라고, 너 아이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하쿠인이 대답은 이것이 전부였다. 그런가? 네. 음, 그런가라고 답변을 했어요. 참 의외죠. 네. 어쨌건 네. 그래가지고 이제 소문이 납니다. 그런가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동의 아니겠는가 이게 받아들이기 나름인데 그 부모는 이미 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물어봤고 대답이 그런가라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난리가 납니다. 음, 난리가 네. 나가지고 이제
아무도 이제 한마디로 망했어요. 그 아무도 설법을 들으러 가지도 않고 선사가 이제 망한 음, 거예요. 예. 그런데 네, 이제 그분이 동요함 없이 그냥 담담한 겁니다. 그리고 음,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소녀의 부모는 아이를 하쿠인 선사에게로 데려다 줬다고 합니다. 당신이 네, 아버지니까 당신이 이 아이를 키우시오라고 하면서 그리고 또 네, 선사는 또 그런 거 하면서 아이를 사랑으로 돌봐요. 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고 아이의 엄마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아이의 진짜 아버지는 사실은 선사가 아니었고 네, 수족관에서 일하는 청년이라고 음, 고백을 했다. 네, 이제 아이가 이제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부모는 네, 당황해가지고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네, 학구인 선사의 거처로 급히 달려가 사죄하고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아, 죄송하다는 거겠죠.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를 다시 데려가려고 왔습니다. 저희 딸이 네, 당신이 아이 아버지가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학구인 선사가 이게 일반인이었으면은 뭐 난리가 났겠죠. 그렇지만 또 선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런가? 이렇게 또 그런가? 얘기. 그것이 선사가 아이를 그들에게 안겨주며 말한 전부였다. 네, 아이를 음, 돌려주면서 그런가 하고 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여기 써 있는 맞아요. 게 선사는 거짓이든 진실이든 나쁜 소식이든 좋은 소식이든 그런가 하고 네,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거죠. 네, 그것은 이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지금 이 순간이 취하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인간 네, 드라마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그리고 안 맞아요. 왔다. 네, 예, 그런 내용이고요. 그에게는 오직 이 네, 순간만이 존재하며 이 순간은 있는 그대로일 뿐이다. 그는 음,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자기화하지 않는다. 그는 누구의 피해자도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고 그런 이유 네,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은 그에게 어떠한 힘도 미치지 않는다. 음,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 문장 정도에 일어난 일에 저항하려 할 때만 그 일에 좌우되고 당신의 행복과 불행을 세상이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 저항 네, 또 마이클 싱어가 또 나오죠. 삶에 네, 저항하는 거, 삶과의 씨름, 삶과의 씨름이 나오는데 그래서 아이는 어쨌건 잘 컸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서요. 이 삶에 그러한 지점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억울한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잠시 상상해 보는 것도 좋다라고 258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네, 억울한 히로 상황. 대표님은 좀 이런 상황 없으셨나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인데 좀 예를 들어서 많죠. 거기에 네, 좀 이렇게 중도로 대응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중도가 네, 아니었고 나는 좀 극적으로 대응을 했다라든지 그런 거 네. 없을까요? 다 해봤습니다. 네, 맨 음, 처음에는 이제 극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뭐 화도 내보고, 막 극적으로 대응도 해보고, 아니라는 것을, 입지를 하기 위해서, 억울하잖아요. 내가 네. 아니라는 것을 입지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중도를 넘어선 그런 것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은, 그래도 항상 결과는 네, 좋지 않았던 걸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부터는 이제 어떤 느낀 게 있습니다. 느낀 거는 이건데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하든 이미 그 사람들한테 쓰여진 어떠한 어, 뭐 장상백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들은 한번 굳잖아요. 그거를 네. 바꾸기는 참 어려워요. 그거를 음, 내가 어떻게 하든 뭘 하든 참 어려운데 그거를 내가 바꾸기 어렵다고 하면은 나는 그러면은 거기서 어, 최선을 다했을 때도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거기서는 이제 끝내야 되는 거죠. 그렇다 음, 보면은 나중에는 그게 몇 년이 걸려서 다시 돌아와요.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돌아오든지 음, 아니면은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저한테 돌아와요. 그때 내가 그거를 알게 된다면은 그때 다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나 음, 이벤트라든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가져와 보면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어떤 친구랑 되게 다툼이 있었는데 그 네. 이제 소위 그런 그 불량 그런스러운 학생들한테 이렇게 추대가 돼가지고 그 이벤트가 추대가 돼가지고 서로 싸워가지고 네. 일방적으로 제가 때리게 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 그 이후로 되게 후회를 했거든요. 되게 후회를 하고 그 친구도 되게 어
뭐 억울하거나 그랬을 거예요. 이건 이제 제가 이제 가해자였던 시점인데요. 그러다 보니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그거를 계속 갖고 있던 거예요. 아, 음, 그때 너무 미안했다. 그때 미안했고 그런 것도 갖고 있었는데 10년 뒤에 정말 상상도 못한 그 상황, 상상도 못한 곳에서 그 친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음, 저는 그때 주저도 하지 않고 가서 바로 그때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내가 그동안 미안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도 나도 그때 내가 이렇게 해서 미안했던 마음을 서로 갖고 있던 거예요. 10년 동안. 음, 그래서 그때 얘기를 했더니 그때부터 그냥 사라진 거죠. 사라지면서 그게 됐는데 아무튼 그 10년 동안 내가 아무리 이렇게 힘들고 내가 그 친구를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음, 그 상황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런 거가 한두 번이 아니라 내가 가해자였던 내가 피해자건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그게 시간이 10년이 걸리던 다음 날이건 언젠간 풀리더라고요. 네. 음, 그리고 지금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이 억울함에 저는 이제는 이 억울함이 그냥 그때는 뭐 1분, 5분은 억울해요. 근데 어차피 나중에는 알게 되니까요. 내가 이거를 뭐 이렇게 해서 풀리면은 그건 참 좋겠죠.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하겠지만 저는 이 일본의 그 선승처럼 그런가까지는 아니지만 음, 그거는 이거였어라고는 얘기는 하겠죠. 하지만 그거 그래도 안 풀린다 그러면 거기서 더 이상은 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나중에는 다시 돌고 돌아와서 그걸 음, 언젠가는 풀리고 네, 그럴 상황이 기회가 무조건 주어지거든요. 네. 예. 이렇게 이 선승처럼 반응하는 거는 사실은 글쎄요, 현실에서는 이렇게 반응했다가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바보라고 하겠죠. 예. 네, 어, 경찰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가 했을 때. 어떻게 보면 10살 밑에 소녀가 임신이 되는 거는 이 일본 법으로는 네,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이야기다 보니까 뭐 그런데 아무튼 핵심은 어, 휩쓸리지 않고 지금 현재 이 순간을 사는 거죠. 어떠한 상황이어도 삶에 저항하지 않고 예, 그것에 대해 저항하지 않으면 저항을 받지도 않고 예, 네, 그런 내용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커뮤니티를 운영할 때 어떤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람한테 어떤 악감정을 안 갖고 그냥 네, 그냥 있는 거죠. 그냥 있고 뭐 그 사람이 어떤 이제 뭐 문제를 되는 행동을 했을 때 그냥 예를 들면은 내보내기를 한다라든지 음, 네, 그랬을 때는 어떠한 감정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네, 사람을 붙잡고 왜 그랬습니까? 뭐 저랬습니까? 이제 시시비비를 따지다 보면은 감정이 상하고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네, 여기 보면은 맞습니다. 네,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다라고 되는 네, 것처럼. 아무튼 맞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그 핵심이 되는 거는 네, 또 사랑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음. 선생의 이야기에서 사랑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 같아요? 저 이 같은 여기 보면 경우는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아이도 그렇고 그냥 그 청년과 그 아이에 대한 그냥 그런 사랑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예, 예. 여기 보면 선사가 아이를 사랑으로 돌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여자 아이에 대한 사랑도 뭐 얼굴은 알겠죠. 선사가 옆에 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있고 또 그 이제 태어날 아이 이제 태어난 아이 그 네, 아이가 내 아이는 아니지만 나는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로 내 아이가 돼버렸지만 그 아이마저도 그냥 사랑으로 돌보는 거죠. 근데 이게 네, 사랑으로 돌봤기 때문에 이게 마무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야기가 만약에 맞아요. 이제 네, 사랑을 안 돌봤어요. 만약에 너 사랑 안 되고 때문이야. 네. 학대를 그러면은 했거나 네, 아이를 얻다가 버렸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부모가 네, 찾아왔죠. 아이 네, 죄송합니다. 하면서 아이 돌려 아니 어, 아이가 없는데요? 아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러면 아이를 제 애가 아닌데 왜 저한테 맡겨가지고 제가 열이 받아가지고 아이를 학대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될 수는 없겠지만 만약 이렇게 됐으면은 네,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선사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사랑을 아이한테 자기가 떠맡은 아이한테도 했고 그 옆
옆집에 사는 소녀한테도 사랑을 하고 또 그것을 그렇게 맡기는 그 부모에 대한 그 사람도 예, 사랑을 하니까 예, 네, 그랬겠죠. 그래서 네. 사랑이 다 기본적으로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이 사랑이 그 베이스가 돼서 그런 일들을 이벤트를 다루게 되면요. 끝은 항상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네,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이거는 실제 있던 일입니다. 일본에서. 네, 어떤 이제 중학생 그 여중생 두 명이 있는데요. 그 여중생 두 명이 가출을 해요. 가출을 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죠. 뭐 집에 음, 돌아가면은 맨날 그 공부라든지 핸드폰도 뺏기고 자유가 없는 그런 삶을 돌아가게 돼서 집을 나오게 되는데요. 집에 나와가지고 이제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나와서 갈 곳이 없는데 길을 가다가 그 동네에 있는 어떤 집이 한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집에 이제 초인종을 누르고 그 집에 사는 분이 이제 남자 혼자였거든요. 그래서 40대 남자인가? 부동산 음, 일을 하시는 40대 남자 한 명이 계셨는데 잠깐 그 집에 머물러도 되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네, 남자는 갑자기 뜬금없이 여중생이 두 명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가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여중생 두 명을 이렇게 이제 집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음, 제가 이 사랑이라는 이야기가 없이 이야기를 했을 때 되게 무서울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로 들릴 거예요. 음, 실제로도 일본 전 국민이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되게 무섭게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이 사건의 절반은 이렇습니다. 그 여중생 두 명이 이제 그 집에서 아예 눌러앉게 돼요. 그래서 안 나간다고. 음, 그러면서 그 집에서 살겠다고 하는데 이 남성은 이 선승처럼 그런가? 라는 단어는 모르겠지만 그러렴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음, 집에서 살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성을 다 해주고 핸드폰 비용까지도 내주면서 그런 자유, 먹을 것도 공급을 해주면서 그렇게 해줬대요. 그러니까 집이 이제 또 별채가 있었던 거죠. 그분은 이제 부동산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별채에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 심지어 열쇠까지 주면서요. 음,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이 집에 안 돌아오니까 부모님들이 엄청난 걱정을 해서 이제 실종 신고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한 얼마만큼이라는 기억은 나지 않지만 충분히 긴 시간이 지나서 그 남자의 집으로 경찰이 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자는 체포하게 돼요. 어떻게 됐냐면요. 뉴스에 떴는데 여중생을 감금한 뭐 음, 파렴치한 그렇죠. 40대 네, 남성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전 국민으로 확 퍼진 거죠.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있잖아요. 그런 게 또 확 퍼지면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재판인이라는 그 시간이 나오게 돼요. 이제 그 음, 재판 동안은 그 증인들이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 여중생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경찰들이 물어봐요. 취조를 할 때, 손찌검을 한 적이 있니? 손을 댔니? 아니요. 너희한테 뭘 해줬니? 저희한테 먹을 거랑 숙식 제공해주고 핸드폰 비용까지 다 내줬어요. 너희는 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니? 집에 돌아가면은 자유가 없거든요. 네, 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더 행복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기 전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음, 이 끝은 그 남자가, 무혐의로 풀리게 음, 됐는데,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은 상식 바뀌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이거는 법으로도 어떻게 못하는 건데 끝은 법으로도 이 사람을 판단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 그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대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음. 그렇게 돼서 이 사건의 전말이 그렇게 되는데 네 그런 이야기가 또 떠올라서 한번 네, 나눠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어떤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중도의 입장에서 그것을 그냥 온전히 현실을 살아가는 거 한번 연습이라도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너무 휘말리지 않고요. 네, 예, 예. 저희가 오늘 52번째 에피소드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봤는데 앞으로 저희가 또 새로운 어떤 코너들도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두남자의 깨달음이 현재 이제 1000명의 구독자가 넘고 저희가 1년이 좀 넘었기 때문에 좀 새로운 시도들을 또 계속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가령 지금 뭐 해외 영성 스승들에게 묻는 Q&A 같은 거를 저희가 그 영성 스승들의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고 또 AI에도 도움도 받고 해가지고 Q&A를 만들어서 저희가 그 Q&A를 묻고 답하고 예를 들어서 네. 에카르트 톨레에게 물어보는 뭐 10가지 에고에 대한 것. 네, 청취자분들이 원하는 그런 그 질문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네.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뭐 돈이면 돈으로도 괜찮습니다. 네, 돈도 좋고요. 그냥 뭐 관계도 괜찮고, 네, 그 영성도 좋고, 네, 아무거나 예. 그거를 저희가 이제 영성 스승한테 물어보는 식으로 그렇게 Q&A를 할 예. 거니까요. 네, 궁금하시면은 네, 저희 단톡방도 괜찮고요.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시작은 제 생각에 다시 베이직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베이직은 사실 많은 분들이 영성을 시작하게 되는 베이직이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기 때문에 네, 끌어당김의 가장 베이직한 룬다 범부터 저희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 뭐 부의 끌어당김, 뭐 이런 것들부터 이제 한번 인간관계 끌어당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다음 이 시간부터는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좀 진행을 해서 유튜브에 따로 이제 올리거나 이제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이 방송을 혹시 듣고 계신다면은 유튜브에서 아니라 다른 데서 혹시나 듣고 계신다면은 저희 유튜브에 두 남자의 깨달음 검색하시면 채널이 나오니까요. 네,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최근에 또 좀 단장을 했죠. 채널 아트하고 썸네일도 많이 바꾸고 예, 이제 네,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그렇게 단장하고 또 새로운 컨텐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투나들께들은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너무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되게 깊은 또 이런 투어로 또 재미없는 또 내용이 될 수 있었을 거라 또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사실 어려운 내용이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접하기에. 그래서 저희가 네, 다시 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보피님께서 다시 기초로 돌아가서 아주 쉽게 네, 여러분들 한번 찾아뵙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항상 청취해 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드리면서요. 오늘 두 남자 에피소드, 두 남자의 깨달은 에피소드 53번째 시간은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보표였습니다. 지금까지 오사카에서 히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